예, 검찰발 소식 포함해서요. 각종 사건, 사고들 종합해 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도심의 멧돼지 출몰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원인과 대책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물론 여담입니다만 저는 실제로 경기도 팔당 쪽에 위치해 있는 운길산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실제로 멧돼지를 마주해봤기 때문에 어떤 기분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마주친 기분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올해 새해 첫날이었죠. 네, 예. 1월 1일이고요. 경북 구미의 한 식당입니다. 주로 이제 삼겹살 등 이제 육류를 파는 그런 식당인데 예.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그 과정에 그 도중에 그러니까요. 이제 멧돼지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그냥 봐도 크기가 상당히 큰 그런 멧돼지인데요. 네. 갑자기 문으로 들어와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냥 바로 그냥 깜짝 테이블 옆으로 놀라셨겠어요. 왔습니다. 지금 깜짝 놀란 손님이 황급하게 피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저렇게까지 정말 난입을 해서 저렇게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 다행히 다친 그런 손님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 승객들이 일단은 쫓아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치지 않는 한도에서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특히나 저는 판등을, 저 가림막인데요. 저 판등을 통해서 멧돼지를 밀어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고 멧돼지를 자극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의 그런 어떤 피해 없이 멧돼지를 잘 밖으로 몰아낸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저 화면에서 봤듯이 손님의 임기응변으로 이번 사건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박영식 앵커도 멧돼지를 마주쳤다고 했는데 네. 이번이 사실 처음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도심의 멧돼지 출몰 횟수가 꽤 증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뉴스에도 이제 자주 보도가 되고 있죠. 실제로 환경부의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단순히 보도만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실제로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재작년 2015년 예. 통계를 보면은요, 전국 도심 지역의 멧돼지 출몰 횟수가 700회를 넘었는데요. 그런데 2016년 통계를 보면은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무려 1000회 이상의 그 멧돼지 네. 출몰 횟수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나면서 예. 이제 여러 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안전에도 이제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에서 많이 이제 급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5년 사이에 무려 24배인데 네. 서울에서 이렇게 빈번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작년 통계인데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예. 2012년만 해도 이제 56건에 불과했는데 예. 2016년에 무려 24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예, 예. 일단 서울이 사실 도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 외곽 지역에는 생각보다 깊은 산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거주하던 그런 멧돼지들이 도심으로 내려온 건데 예. 전문가들은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에 먹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족한 먹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번식기에 서로 이제 짝짓기 상대를 찾기 위해서 이동하다 보니 예. 이제 도심으로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영역 다툼에서 밀린 멧돼지들이 어쩔 수 없이 원래 서식하던 곳에서 예. 밀려나서 도심까지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원인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점 굉장히 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이유만 봐도 먹이가 부족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국립공원 같은 데 가보면 도토리 줍지 말라고 그렇게 붙여놔도요. 도토리를 많이 주워가세요. 자꾸 주워가시면 멧돼지가 계속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주의해 주시고요. 근데 그 야생동물은 멧돼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에 많은 종류의 그 야생동물들이 출몰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몇 건만 들어도요. 이제 남양주에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예. 야생 오소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런 주민들을 공격을 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고요. 예. 또 이제 로드킬이라고 하죠. 사실 한적한 그런 도로를 다니다 보면 야생동물이 나타나서 야생동물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야생동물을 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를 피하기 위해서 밤길에 갑자기 핸들을 조작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고 또 본인도 이제 인명피해를 당하는 경우 예.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새떼에 의한 피해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지난 겨울에
이제 수원에서는요. 갑자기 난데없이 수천 마리의 까마귀 떼가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이 굉장히 많이 그 낙하해서 그로 인한 그 사고가 피해가 있었고요. 예. 또 하나 단순히 배설물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전선에 어떤 그 여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또 정전 사고까지 발생했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그 야생 동물들로 인한 피해들이 조금씩 더 늘고 있습니다. 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해를 좀 줄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건 하나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오후 충북 충주에서 동료 엽사가 쏜 총에 맞은 60대 남성이 지금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네,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사실 어떤 사람이 수렵을 하러 나가서 사망했습니다. 50일 동안 이제 나타나지 않은 건데요.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번에 밝혀진 거죠. 네. 오발 사고로 주민을 이제 숨지게 하고 이제 엽사가 수렵군이 현장을 피해서 도망간 건데 네. 사람을 이제 쏜 겁니다. 이제 오발 사고가 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사망했으니까 이게 드러나게 되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예. 이제 시신을 묻고 도주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수사당국에서는 이게 실제로 오발 사고인지 아니면 뭔가 의도적인 공격 행위인지를 밝혀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수렵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수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예. 그러한 규정들을 위반한 점은 없는지 여부도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검찰발 소식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볼 내용이 적지 않은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자금을 상납받았다 이렇게 해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일단 검찰의 발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간단히 요약하면요.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네. 국정원의 이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건데요. 네. 이게 단순히 받은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에 넘어서 법적으로 볼 때 이거를 뇌물을 받은 걸로 검찰은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예. 물론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그렇습니다. 전 당시에 그 비서관들과 공모를 해서 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 원에서 2억 원 가까운 그런 금액들을 받았다. 예. 이게 뇌물이다라고 검찰이 보고 기소를 한 것이고요. 이제 기소했으니까요. 이에 따른 그런 그 형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네,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돈들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일 텐데요. 당시 논란이 좀 됐었던 내용이죠.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납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는데 의상비도 결국 상납금에서 지불을 했다는 뜻인지 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상납금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얼마 전에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지만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는 공적인 그런 그 목적으로 다 썼다라고 네. 항변을 냈고 예.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 그런데 검찰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사적인 용도로 상당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네.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관리하는 비용으로만 약 15억이 들어갔고요. 또 네. 조금 전에 앵커가 지적하신 그 의상비라든지요. 예. 이런 것. 또 하나 기치료나 주사 비용. 또 삼성동 사저의 어떤 관리비, 수리비 등도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지출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검찰은 굉장히 죄가 중하다라고 보고 있고 예.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순실 씨 자필 메모가 공개됐는데요. 이것 좀 저희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예. 그 보도 자료에도 이 화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판단을 검찰은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게 최순실 씨가 직접 메모한 건데 네. 지금 보면은요 BH 제일 왼쪽 위에 있죠. 이 네. BH는 이제 청와대를 의미하는 저희 것이고요. 표현에 익숙합니다. 예. 네, 그 옆에 J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13, 14, 15는 연도입니다. 예. 2013년에 3천만 원. 2014년에 5천만 원, 네. 2015년에 5천만 원, 역시 해서 합계 1억 3천만 원을 주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밑에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그런 액수도 적혀 있고요. 예.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특수활동비를 최순실 씨가 관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네. 바로 지금 희미합니다. 제일 오른쪽에 제일 밑에 있는 영어로 KEP, 킵이군요. 킵이라는 표현이죠. 네, 이게 뭐 가지고 있는다, 보관한다, 일단 뭐 보류한다 예. 이런 내용인데요. 남은 금액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킵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건 바로 최순실 씨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특수활동비를 관리 또는 보관한 거 아니냐라고 예.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에요. 네. 검찰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고요. 네.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결국 선택한 후보입니다. 예. 그래서 국정 운영도 했고요, 4년 동안. 그런데 당시에 이제 깨끗하다. 또 자녀도 없기 때문에 돈 예. 욕심이 없다. 뭐 국가와 결혼했고 사리 사욕은 차리지 않을 것이다. 예. 라고 이제 홍보를 했고 또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당선에 또 영향을 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런 주장과 정반대로 예. 굉장히 수십억 원의 자금을 받았고 이걸 사적인 목적에 썼다라고 한다면 예. 법적인 그런 그 판단 그리고 또 형사 처벌과 별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시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실망이 클 것이고요.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몸 담았던 정당의 후속 정당 예. 또 그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다가오는 선거 또 앞으로 계속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총 20개의 혐의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 남은 검찰의 수사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검찰의 수사는 종료가 된 것이죠. 기소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새로운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할 텐데 예. 일단 오늘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다는 얘기는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게 병합돼서 한꺼번에 처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진행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어렵사리 네. 또 상당히 긴 시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재판의 그 진행 속도, 정도가 달라서 병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진행됐던 재판은 이제 1심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오늘 기소된 재판은 그와 별개로 진행될 텐데 예. 하지만 한꺼번에 재판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다 형량이 따로따로 할 때보다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네. 합쳐지게 되면 병합을 하게 되면 형량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네, 가장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그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하지만 이번에 기소된 뇌물죄는 재판이 따로 진행된다면 네. 그두 개의 유죄가 판결돼서 선고돼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요. 예. 합산한 그런 그 기간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 네. 교도소에서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먼저 진행됐거나 먼저 확정된 재판을 참작하게 됩니다. 참고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지 예. 굉장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건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준이양 사건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현장 검증이 시작됐고요. 경찰이 현장 검증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완주와 또 군산에서 이제 현장 검증이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제 완주는 집이고 또 군산은 이제 사체를 이제 유기하고 예. 안매장한 그런 장소입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일단 네. 현장 검증을 해서 언제나 뭐 유의미한 그런 그 결과를 얻어내고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이번에는 좀 성과가 있는데요. 애초에 이제 준이 양이 실종된 것이 그 친부의 동거녀의 어머니 준이 양 입장에서는 이제 의붓 외할머니가 되겠죠. 네. 의붓 외할머니의 집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하지만 그 실종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이제 완주에 있던 그런 친부의 아파트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숨진 장소가 이제 친부가 거주하던 아파트였다라고 네. 한다면 혹시라도 친부가 살해했거나 아니면 친부의 여러 폭행이나 학대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과 수사기관이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친부 고 씨는 이 현장 검증을 거치면서도 준이 양을 폭행하기는 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진 않았다라고 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한 거고 이를 포함해서 각각 사건 관련자들에게 어떤 혐의가 주어졌나요? 지금? 네, 일단은 그 사체 유기죄는 그 3명이 다 공모한 것으로 이제 그 경찰은 파악을 했고요. 네. 또 하나 허위의 실종 신고를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폭행이나 또는 그 학대 그리고 또 아동 학대 치사는 이제 그 이붓 외할머니는 배제를 했고요. 예. 하지만 지금 이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을 뿐이고요. 예.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아동 학대를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게 사망의 결과와 연결되느냐 예. 그런 아동 학대로 인해 사망했느냐는 법적인 그런 그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사체가
발견이 됐고 또 여전히 그 관련자들이 그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예. 과연 검사가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만약 기소를 한다고 한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사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학대치사로 단정짓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게 뭐 아동학대 사건이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대책이랄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얼핏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원영이 사건 등을 비롯해서 예.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만 있었지 체계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그 대응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진했거든요. 예. 대응책 수립이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로 준이 양도 갑상선 기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료와 투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끊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분명히 전산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 통보가 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예. 아니면 준이 양의 친모와 친부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오빠들과 준이 양을 따로 나눠서 맡아 키웠거든요. 예. 네. 혹시 이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모든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 뭐 예. 이혼 소송을 이제 관할하는 거는 법원이니까요. 예. 법원 차원에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확인을 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든다면은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학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